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동안 이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벽에 부딪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해봤죠? 네, 해봤으리라 믿고 우리는 지금 얘의 둘레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양파 모양으로 이 원 기둥들의 둘레들을 가지고 쪼개서 이 건널비를, 원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봤어요. 원의 건널비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됐죠? 우리가 지금 부딪힌 문제가 뭐예요? 부딪힌 문제가 이걸 해서 우리가 구해봤더니 얘가 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건널비 S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라면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 R을 3번 곱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반지름이 이게 R일 때, 네, 이게 0이고요 0에서 뭐 R까지, 네, 이거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이 파이, 네, 뭐 R의 제곱, 네, 아무튼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쭉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뜻밖에도 얘가 나와버렸죠. 파이 곱하기 R의 3승이 나와버렸어요. 네, 한마디로 이 원기둥들의 합으로 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거 계산한 게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제곱이군요. 네, 미안합니다. 네, 이건 제곱. 사파이어의 제곱. 건널비니까요. 네, 2차원이니까. 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수학의 문제 해결법에 직면하게 되죠. 첫 번째 뭐냐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뭐겠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식을 쓸 것인가죠. 여기에 D 뭘로 할 것인가? D 뭘로 하면 바로 그때 얘와 얘가 결정이 되겠죠. 얘와 B가 결정이 될 거고, 그때 이때 fx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fx가 들어가는 어떤 식이 나올 텐데, fx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fx가 들어가는 어떤 식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얘가 진짜 건널비가 나오느냐, 그걸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항상 더 쉬운 형태의 그걸로 문제를 가져가야죠. 네, 우리가 지금 구를 하고 있지만 구의 부피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구들이 안에서부터 계속 온다는 식으로 했고, 이 구의 건널비가 4파이 R의 제곱이 왜 안 나왔나? 우리가 했던 그 이 원 띠, 네, 이 띠 방식, 이 원 기둥의 띠 방식으로 해봤더니 왜 안 나왔을까? 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원인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원이라는 이 구라는 어려운 형태를 하지 말고 좀 더 쉬운 형태로 생각하는 게 좋죠. 그 형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뭘로 꼽냐면 저는 이제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1과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y는 1 x 그래프로 한번 해보죠. 이걸 회전했다고 해봐요. 이걸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회전하면 뭐 이런 식으로 회전해갖고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의 건널비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의 건널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의 건널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요거의 건널비 한번 구해보죠. 네, 이게 부채꼴로 나올 거고요. 부채꼴의 건널비, 지금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가 바로 이 부분의 길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죠? 그렇죠, 루트 2죠. 네, 루트 2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이 원, 자, 이렇게 되는, 이게 밑면이 있으니까 밑면의 반지름은 1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이 1인, 반지름이 1인 공이 굴러다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건널비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로 한번 건널비를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건널비는 얼마?
네. 얼마겠어요? 그렇죠. 이거 전체 원이 가지고 있는 넓이, 예, 전체 원의 넓이, 그러니까 전체 원의 넓이를 뭐 C라고 해보죠. 이것을 C라고 한다면 C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C 곱하기 바로 이 각이죠, 각. 네, 2파이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바로 이 각. 근데 이 각은 우리가 어떻게 재요? 이 각은 그렇죠. 우리는 라디안을 쓰기 때문에 이거 전체의 원주분의 바로 요거의 원주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의 원주는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요거의 반지름 1인 원의 원주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각은 바로 이게 각의 비례인데 바로 이 호의 길이에다가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 그래서 이 원둘레와 그다음에 요거 전체의 원둘레가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구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구하면 뭐 이 정도는 뭐 당연히 하겠죠. 지금 이제 적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걸 찾아 놓으세요. 찾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기둥에서 했던 방식을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원기둥 어떻게 하겠어요? 원칙대로 생각해 보죠, 한번. 네, 제가 다시 한번 방금 녹음했던 부분을 들어봤더니 너무 흥분했군요. 네, 너무 목소리가 커졌네요.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이 상태 1이고 이제 1인 상태에서 우리는 원기둥으로 한번 해보죠. 원기둥법으로. 그러니까 원기둥의 건널비법으로. 자, 원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 보죠. 원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기 돌아가면 이걸 n조각 내야죠. n조각. 네, n조각 내갖고 이 n조각 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n조각 내서 n조각 낸 것이 이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떤 정해진 양수보다도 더 작아져야죠. 언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양수보다도 더 작아져야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장 그럴 수는 없고 어느 순간이 나와야 되죠. 어느 순간이 나와야 되죠. 어느 순간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 순간을 넘어서는 모든 쪼개기 그러니까 더 많이 쪼개기 붙어서는 바로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게 나와야 되죠. 이게 돼야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갖고 이 n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쓰면은 n을 무한히 잘게 쪼개면 n을 무함으로 수렴하면 다시 말해서 델타 x가 dx가 되면 얘가 dx에다가 바로 얘가 원기둥의 옆넓이 건널비 중에 옆넓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돼야. 이게 정의였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렇죠. 얘가 S의 1부터 물론 우리가 얘를 바깥쪽으로 쪼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n조각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겠다. 바깥으로 해서 이 부분에 둘레를 내겠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내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내는 방법이 이렇게, 예, 바로 이 부분 또 이렇게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내게 해갖고 원칙으로 한다면 요거를 이게 n일 때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s의 n 조각을 아래쪽으로 낸 것을 비교해야겠죠. 예, 그래가지고 얘가 바로 이 s가 아무튼 이 s가 이거 사이에 있다. 네, 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이거 부등호 방향이 좀 바뀌었죠.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히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바로 이렇게 봐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요거 바로 이 윗부분만 볼 거예요. 윗부분만 봐가지고 정말 되는지 이것만 봐도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뭐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일이죠.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풀면은 충분히 뭐 쓰겠고, 제 지금 앞에는 그것을 수로 넣어서 계산을 다 해본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것만큼 수학은 눈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지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부터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얘가 지금 너무 크네요. 얘를 좀 줄일게요. 줄여놓고 바로 이 아이디어인데 이게 정말 되는지 보는 거죠. 이게 정말 되는지 본다는 소리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요걸 다 지워버리고요. 바로 얘가 되는지 보는 거죠. 얘를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이제 진짜로 얘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바로 얘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얘가 1인 경우에 한 조각 내기 해봐요. 한 조각 내기 하면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은 바로 이런 원기둥이 되겠죠. 어떤? 그렇죠. 바로 이런 원기둥의 옆넓이가 되겠죠. 원기둥의 옆넓이. 원기둥의 옆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이렇게 펼쳐지죠. 펼쳐지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현재 1이죠. 이 길이는 여기 높이니까 1이고,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가 반지름이 1인 원이 한 바퀴 도는 거죠. 그 길이니까 이 건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넓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얘랑 s랑 한번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s는 이미 여러분이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s에 두 조각 내기 해갖고 두 조각 내기 한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두 조각 내기란 뭐겠어요? 두 조각 내기란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쪼개야 되죠. 두 개로 쪼개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위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된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된 거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가 된 거. 여기는 2분의 1일 거고요.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이 값도 2분의 1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몇 개 더 해봐야 되죠. 몇 개, 뭐 세 번째 해보고, 네 번째 해보고, 뭐 네 번째까지 해본 다음에, 네 번째까지 쭉 몇 개를 여러분이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물론 안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나 귀찮다, 나는 일반형으로 하겠다. 당연히 그래도 돼요. 그래도 좋지만 수로 한번 처음 할 때는 한번 저는 수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로 정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이 차이들이 어떻게 나는지, 실제로 나는지. 물론 일반식으로 한 다음에 당연히 그때는 일반식에서 이 일반식에서 각각의 경우들을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한번 계산 삼아 한번 해보세요. 계산 능력도 중요하니까 연습을 자꾸 해보는 것도. 해보면 얘가 정말로 이 값이 정말로 이게 되는지, 모든 어떤 양수보다도 어느 순간 넘어가면 n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n이 엄청나게 큰 값일 때 정말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뿔의 건넓이를 구할 때 얘를 n 조각 내 가지고 n 조각을 아무리 잘게 내도 바로 얘들의 바로 이것들의 원기둥들의 건넓이들이, 원기둥들의 옆넓이들의 합이 이 원뿔의 실제 값과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이 부분이,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적분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방식으로는 한마디로 뭐냐면 dx 갖고는 안 된다는 것. dx 갖고는 이게 x축이니까 dx 갖고 그다음에 얘가 바로 뭐죠? 이 둘레니까 바로 여기에 fx 하고 뭐 2파이 곱해가고 그다음에 0부터 뭐 1까지 해갖고는 안 나온다는 것.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이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조금 더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다 채우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두 문제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준 다음에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시뻘건색으로 긴장을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너무나 그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말인데요. 뭐냐면 원기둥들을 펼치면 진짜로 직사각형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이죠? 또는 원뿔을 우리가 펼치면 네, 펼치면 얘가 진짜로 이렇게 되는 네, 부채꼴이 될까요? 한마디로 완전하게 평면으로 주름진 데 없이 완벽하게 딱 펼쳐질까요? 평면 도형으로 3차원 도형이 2차원 도형으로 정말로 될까요?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은 이게 된다면 공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얘가 1인 경우만 봤죠. 1인 경우만. 기울기 1인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쭉 누워 있다고 해보죠. 완전히 누워 있는 경우. 엄청나게 누워 있는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완전히 기울기가 엄청 큰 경우. 네, 이럴 때 바로 이걸로 하는 방법, 띠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띠로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N조각으로 돼서 띠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 기둥 바로 이 방식, 원 기둥의 건너비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큰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여기서 날까요? 여기서 날까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게 어떤 오차들이 이 기울기에 따라서 변화를 준다면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지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문제, 얘는 이제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thinking, 생각, 사고 방식, 그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도요 고생했고요. 재밌죠?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